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라면 몇 층의 어느 방향으로, 엘리베이터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제자가 성철 스님을 찾아왔던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제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고 빚은 쌓여가고 가정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찌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제자는 당연히 스님 앞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돌아가는 집은 어디에 있느냐고. 그제야 제자는 자신이 이사한 새 아파트의 위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 복도 제일 끝 북쪽을 바라보는 집이라고. 성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빠지는 곳 옆에 살면 물이 빠지듯 기운도 빠진다. 먼저 내가 머무는 자리를 바꿔야 내 삶이 바뀐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오늘 영상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집의 위치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나 교통의 편리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의 위치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과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성철 스님의 지혜와 수천 년의 풍수 전통이 함께 증언하는 집 위치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에서 왜 집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풍수지리의 핵심은 기치의 흐름입니다.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잘 들어오고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들어온 좋은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좋은 집 위치의 기본 조건입니다. 성철 스님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의 흐름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흐름에 맞는 위치에 집이 있으면 그 집 사람들은 자연의 지원을 받아 순조롭게 살아가지만 그 흐름을 거스르는 위치에 집이 있으면 자연의 저항을 받아 매사가 힘겨워집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현대 과학도 이 원리를 조금씩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자기장, 소음 진동, 공기의 흐름, 햇빛의 방향, 이 모든 것이 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건강, 심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풍수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집의 위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치들을 확인하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해당된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위치는 바로 엘리베이터 바로 옆집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 이 위치가 왜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 지속적인 상하 운동이 바로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안정적으로 머물러야 합니다. 재물 기운, 건강 기운, 인간관계 기운, 이 모든 기운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비로소 그 집 사람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끊임없이 기운을 위아래로 흔들고 휘젓습니다. 마치 맑은 물이 담긴 그릇 옆에서 계속 막대기로 저으면 그 물이 탁해지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옆집은 기운이 끊임없이 교란되고 흔들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마다 그 옆집의 기운이 위로 끌려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기운이 아래로 끌려 내려갑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집 안의 기운이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기운이 불안정한 집에서는 재물이 모이지 않고 건강이 흔들리며 가족 간의 관계도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과 풍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오래 살다 보면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거나 사업이 자주 흔들리거나 잔병치레가 잦아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전해져 내려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이 수면의 질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건강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엘리베이터 옆에 살고 계신다면 엘리베이터 방향의 벽에 두꺼운 책장이나 무거운 가구를 배치하여 기운의 교란을 최소화하고 소금을 담은 그릇을 현관 근처에 두어 기운을 정화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위치는 계단 옆집입니다. 계단은 기운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통로입니다. 마치 가파른 산비탈에서 물이 급류가 되어 흘러내리듯 계단 옆에서는 기운이 아래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 기운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을 살기, 사치라고 합니다. 이 살기는 그 경로 옆에 있는 공간의 기운을 끌어당겨 함께 흘러내리게 합니다. 계단 옆집에 살면 애써 모은 재물이 술술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잘 쌓이지 않는다면 계단 옆이라는 위치가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므로 다양한 기운들이 계단 통로에 쌓이고 그 일부가 옆집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기운들은 대부분 지나가는 기운, 즉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불안 기운입니다. 이 불안정한 기운이 집 안으로 계속 유입되면 집안의 기운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계단 옆에 살고 계신다면 계단과 인접한 벽에 두꺼운 커튼이나 망음제를 설치하고 그 벽면에 안정적인 기운을 상징하는 무거운 그림이나 산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산의 이미지는 풍수에서 안정과 지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위치는 복도 맨 끝집입니다. 복도 끝집은 얼핏 보면 이웃과 접하는 면이 하나뿐이어서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위치입니다. 기운은 흐름을 통해 순환합니다. 복도를 통해 흐르는 기운이 복도 끝에서 막혀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그 끝집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막다른 곳에 모인 기운은 신선하고 활기찬 기운이 아니라 다 쓰이고 남은 탁한 기운입니다. 또한 복도 끝이라는 위치 자체가 상징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앞이 막혀 있다는 것,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는 것, 이 상징이 그 집 사람들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 인생에서도 막힌 느낌,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막힌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 자체가 막힌 구조라면 그 수행의 힘이 배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도 끝집에 살고 계신다면 현관 앞에 거울을 달아 기운을 반사시키고 현관에 항상 밝은 조명을 유지하여 활기찬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십시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위치는 쓰레기 처리실이나 창고, 바로 옆집입니다. 이것은 위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풍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쓰레기는 다 쓰이고 버려진 것들의 집합입니다. 이 버려진 것들이 발산하는 기운은 당연히 부정적이고 탁한 기운입니다. 이 탁한 기운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 안으로 스며들면 집안의 기운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킵니다. 냄새 역시 중요한 기운의 전달체입니다. 쓰레기 처리실 근처에서 나는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냄새와 함께 부정적인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실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기운들이 그 근처에 모입니다. 이미 이런 위치에 살고 계신다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방향제와 디퓨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안의 기운을 끊임없이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실 방향의 창문은 가급적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위치는 주차장 바로 위층 집입니다. 주차장은 끊임없이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입니다. 이 지속적인 움직임이 그 위층 집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차장은 빈 공간이 많은 구조입니다. 풍수에서 아래가 비어있다는 것은 집의 기초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아래가 빈 주차장 위의 집은 기운에 뿌리가 없어 불안정합니다. 이런 집에서는 결단력이 약해지고 장기적인 계획보다 단기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없으면 재물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기름 냄새가 천장을 통해 올라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공기 중에 존재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위 집에 살고 계신다면 바닥에 두꺼운 러그를 깔아 아래의 기운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고 화분을 바닥에 두어 안정적인 기운의 무게를 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위험한 위치는 지하 또는 반지하 집입니다. 성철 스님은 빛이 없는 곳에 진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하와 반지하 집은 햇빛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햇빛은 풍수에서 양기, 향기의 가장 강력한 원천입니다. 양기가 부족한 집은 음기가 지배하게 되고 음기가 지배하는 공간에서는 활기가 사라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지하는 말 그대로 땅 아래에 있습니다. 풍수에서 땅 아래의 기운은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들어 있는 기운입니다. 이 잠들어 있는 기운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고 에너지가 억눌리는 느낌을 줍니다. 지하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실내 조명을 최대한 밝게 하고 전구색보다는 자연광에 가까운 주광색 조명을 사용하며 거울을 활용하여 실내 밝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창가에 반드시 식물을 두어 생명의 기운을 유지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십시오. 일곱 번째로 피해야 할 위치는 T자 도로나 Y자 도로 정면에 위치한 집입니다. 이 위치는 풍수에서 도로살이라고 하여 가장 강력한 흉한 위치 중 하나로 꼽힙니다. T자 도로 정면에 있는 집은 도로를 통해 직선으로 달려오는 기운이 집을 정면으로 향합니다. 차들이 달리는 도로는 강한 기운의 흐름을 만들고 그 기운이 집을 향해 직선으로 달려오는 것은 마치 총이나 활이 집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풍수에서 노심살, 루옹삿 또는 총살, 옹삿이라고 합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집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 뜻밖의 재물 손실,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일수록 그 영향은 더 강해집니다. 이런 위치에 사시는 분들은 집과 도로 사이에 나무나 담장, 화단을 만들어 직선으로 달려오는 기운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록 거울을 집 정면에 달아 기운을 반사시키는 방법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8번째로 주의해야 할 위치는 고압전선 바로 아래나 전기 변압기 근처에 있는 집입니다. 고압전선과 변압기는 강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강한 전자기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간 강한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런 강한 인공적 에너지가 집 주변에 있으면 자연의 기운 흐름이 교란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의 기운과 인공적인 강한 에너지가 충돌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집니다. 또한 고압전선의 특유의 웅웅거리는 소리와 시각적인 압박감이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위치는 애초에 피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이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진지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피해야 할 위치는 병원, 특히 큰 종합병원이나 장례식장 바로 옆에 있는 집입니다. 병원 근처에는 아픔, 걱정, 슬픔의 에너지가 모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오가면서 가지고 다니는 두려움과 고통의 에너지가 그 주변 공간에 쌓입니다. 풍수에서 이런 집단적인 부정적 감정 에너지는 매우 강한 음기, 인치를 형성합니다. 이 음기가 강한 지역에 살면 보이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하며 의욕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기 쉽습니다. 특히 장례식장 근처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죽음과 이별의 에너지가 집중된 그 공간 근처에서는 삶의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죽음의 에너지가 집중된 곳을 굳이 삶의 공간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미 이런 위치에 사신다면 집안에 생화와 녹색 식물을 많이 두고 향기로운 디퓨저나 향초를 켜두어 집안의 에너지를 생명력 있게 유지하십시오. 10번째로 주의해야 할 위치는 지나치게 높은 층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꼭대기층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층도 문제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인간은 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땅은 우리에게 안정, 뿌리, 토대를 제공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곳에 살면 이 땅과의 연결이 약해지고 기운이 허공에 뜨게 됩니다. 기운이 허공에 뜬 상태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현실에 뿌리내리기가 어렵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력이 부족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높은 층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층은 바람이 강합니다. 풍수에서 바람은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강한 바람은 모은 기운을 다시 흩어버립니다. 풍수에서 이상적인 층은 중간층입니다. 땅의 기운과도 연결되고 햇빛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바람의 영향도 적당한 중간층이 재물 기운과 생활 기운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층입니다. 이제 반대로 부자들이 선택하는 좋은 집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위치를 알면 다음에 이사하거나 집을 구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집의 위치는 풍수에서 오랜 세월 동안 최고로 꼽아온 배산임수, 베이트수유수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뒤에 산이나 언덕이 있어 집을 뒤에서 받쳐주고 앞에 강이나 호수, 바다가 펼쳐져 있는 위치입니다. 뒤에 산은 안정과 지지를 상징하고 앞에 물은 재물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뒤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운이 있고 앞으로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기운이 있는 집,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집입니다. 현대의 아파트에서 배산임수를 그대로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집 뒤쪽이 산이나 공원을 향하고 집 앞쪽이 탁 트인 조망을 가진 위치를 선택하면 그 원리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좋은 위치는 남향이나 동남향 집입니다. 남향 집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햇빛은 양기의 원천이며 충분한 양기가 있는 집에서는 활기와 생명력이 넘칩니다. 또한 따뜻한 햇빛은 기분을 좋게 하고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등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이 더 활발하게 일하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리며 더 많은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남향이 여의치 않다면 동향도 좋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는 동향집에서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쪽의 아침 햇빛은 하루 중 가장 신선하고 생기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을 매일 아침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는지는 동향집에 살아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3번째로 좋은 위치는 공원이나 녹지 근처 집입니다. 나무와 풀이 가득한 공원 근처에는 목무의 기운이 풍부합니다.
이 목의 기운은 성장과 생명을 상징하며 재물의 꾸준한 성장을 도웁니다. 또한 공원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은 나무와 풀을 통과하면서 정화됩니다. 정화된 깨끗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집의 기운도 맑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공원 근처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늘 자연 속에서 수행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위치는 중간층, 그 중에서도 전망이 좋은 위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층은 땅의 기운과도 연결되고 햇빛도 충분하며 바람의 영향도 적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이 탁 트인 전망을 가진 집이면 더욱 좋습니다. 앞이 트인 전망은 풍수에서 명당, 즉 앞마당이 넓은 것과 같습니다. 앞이 넓게 트인 집에서는 기회가 더 많이 보이고 가능성이 더 열려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와 넓은 전망을 바라볼 때 인간의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신경과학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 창의적 사고와 장기적 계획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전망을 가진 집에서 더 큰 부자가 탄생하는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위치는 엘리베이터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집입니다. 바로 옆도 아니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구체적으로는 엘리베이터에서 서너 집 이상 떨어진 중간 위치가 이상적입니다. 이 위치는 엘리베이터리 기운 교란에서 벗어나면서도 복도 끝에 막힌 기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복도의 중간쯤에 위치한 집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통로 위에 있으면서도 그 기운이 집 앞을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균형, 즉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중도, 정도의 원리가 집의 위치에 적용된 것입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지혜로 오늘의 이야기를 더 깊이 바라보겠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게 되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인연을 바꾸려는 노력도 수행입니다. 좋지 않은 위치의 집에 산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집의 위치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할 수 있다면 이사를 하고 당장 이사가 어렵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고 성철 스님이 평생 강조하신 주인공으로 사는 삶입니다. 집의 위치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기운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을 항상 밝고 정돈되게 유지하십시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어둡고 어지럽다면 아무리 좋은 위치의 집이라도 기운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관이 밝고 정돈되어 있으면 좋지 않은 위치의 집이라도 기운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집안에 생기 있는 식물을 두십시오. 특히 엘리베이터 옆, 계단 옆, 복도 끝 같은 좋지 않은 위치에 있을수록 집안에 더 많은 생명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그 생명 에너지를 집안에 공급해줍니다. 셋째, 집안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이 새벽마다 도량을 직접 쓸고 닦으셨듯이 집을 청소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서 기운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청소를 자주 하는 집은 나쁜 위치에 있더라도 기운의 침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소금을 활용하십시오. 소금은 오랜 세월 동안 정화와 결계, 개찌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관 양쪽에 작은 그릇에 소금을 담아두거나 집의 내 모서리에 소금을 조금씩 뿌려두면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다섯째, 향기를 활용하십시오. 좋은 향기는 기운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향초, 인센스 스틱 등을 활용하여 집안에 항상 좋은 향기가 흐르도록 하십시오. 단, 향기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은은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새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와의 거리를 확인하십시오. 바로 옆은 피하고 서너 집 이상 떨어진 곳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계단과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계단 바로 옆은 피하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셋째, 복도에서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복도 끝보다는 중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넷째, 집 주변에 T자 도로나 Y자 도로가 집을 향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구조가 있다면 다른 집을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주변에 고압 전선이나 변압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집의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남향이나 동남향을 선택하십시오. 일곱째, 층수를 고려하십시오. 지하나 반지하,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층은 피하고 중간층을 선택하십시오. 8째, 주변 환경을 확인하십시오. 병원, 장례식장, 쓰레기 처리 시설, 화장장 등이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9째, 앞이 트인 전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앞이 다른 건물이나 벽으로 막혀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10째, 공원이나 녹지가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10가지 체크리스트가 여러분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가 있는 곳을 바로 봅시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지금 자신이 있는 곳, 즉 살고 있는 집의 위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의 위치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알고 나면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없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선택이 있고 선택이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